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 인물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소설은 인물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생각이 됐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인물들의 매력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의 정의를 알아봤는데, 매력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인물을 매력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좀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로버트 그린이라는 저자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은 좀 제목이 좀 피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어떤 문학 작품과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매력적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형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 그런 거를 좀 분석한 책인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제 이렇게 9가지의 유혹자의 그 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신화 속 인물이 상징하는 그런 유혹자들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고, 레이크는 위대한 정열, 아이디얼 러버는 잊었던 꿈을 일깨워주고, 댄디는 거침없는 자유로움을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가지의 유형을 언급을 하면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제 인물들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세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나 마릴린 먼로 같은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성과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카리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 레닌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어떤 영웅시되는 대상의 신비로움을 동경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9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을 좀 다룰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책이랑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러한 매력적인 인간의 유형을 살펴보다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거는 이런 매력적인 인간의 유형은 결국 어떠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인물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방과 자유, 위대한 정열, 잊었던 꿈, 거침없는 자유로움, 순수함, 편안함, 신비함, 어떤 우상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결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왜 매력적인가? 일단 우리가 그 가장 대표 인물인 도시와 줄리엣이 이제 서로 매력을 느끼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라는 인물을 보시면 그 도시를 묘사한 그 편지 속 글귀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조용하고 유능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침착함과 과묵함, 배려심, 돌봄,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줄리엣의 성격은 이제 도시가 줄리엣을 묘사할 때 당신은 밝은 천성과 명랑한 기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레니의 치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줄리엣은 기분 되게 나빠하죠. 왜냐면 줄리엣한테 자기의 기질은 되게 경우 없고 어리석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픈 어머니와 말을 더듬었던 유년기의 기억들을 통해서 소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특성은 도시에게는 결핍인 거고 줄리엣에게는 넘치는 특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충족시켜줌으로 인해서 매력을 느끼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혼을 줄리엣이 하게 되잖아요. 줄리엣은 명랑함과 솔직함, 다정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도시는 상대적으로 소심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묵함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줄리엣이 마크 레이놀즈에게 느끼지 못했던 매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이제 범위를 넓혀서 독일군 치하의 건지선 사람들과 그리고 수용소에 있었던 레미,
그리고 엘리자베스 맥케너의 관계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소설이 다루고자 했던 주제와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 치하의 그 건지섬이라는 공간 그리고 여자 수용소라는 공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떤 인간으로서 자괴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비겁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타인의 비겁함을 목도해야 되고 또 어떤 규율과 감시와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일종의 결핍을 뜻하는데 엘리자베스 맥케너의 그 일화들을 통해서 엘리자베스 맥케너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그 수용소의 노동자 소년을 숨겨주고 머리에 종기가 난 소녀에게 유머러스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어린 소녀를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구타하는 그 수용소의 감시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두들겨 패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총살당하는 길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걸어갔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그러한 엘리자베스 맥케너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용기가 되고 어떤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팔아넘기는 환경 속에서 연민과 정의로움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떤 절대 권력 안에서도 자유의지와 저항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이 건지섬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핍을 대신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엘리자베스 맥케너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설에서 재밌었던 건 계속 매력적이지 않은 반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이제 깐깐한 아주머니로 등장하는 아주머니가 아가씨 노처녀죠. 애들레이드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맥케너가 들어오니까 오페라 망원경으로 그걸 감시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이런 애들레이드 에이스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결국에는 감시와 속박, 규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지섬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맥케너를 팔아넘긴 에디미어스 같은 경우에는 밀고로 하고 얻은 은재 담뱃값을 자랑하는 인물인데 결국에는 비겁함과 어떤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결핍에 더한 결핍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매력적으로 드러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인 거죠. 그렇다면 찰스 램이 여기서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찰스 램이 되게 재밌는 저자여서 이 저자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찰스 램의 가족 일화가 이 책에서 잠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일단 찰스 램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마주친 광경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자기의 누나 그리고 그 칼에 찔려 죽은 어머니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버지 이 상황에서 찰스 램이 상징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저는 이게 결국엔 2차 세계대전의 인간 사회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누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쪽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렇지만 어떤 광기와 폭력, 악행, 실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고 칼에 찔려 죽은 어머니는 그 전쟁으로부터 희생당한 사람 우리가 누이 메리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고 복수와 분노와 같은 감정의 근원이 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아버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서 찰스 램은 누이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가 시를 쓰고자 하는 욕망을 저버리고 누이 메리를 돌보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죠. 그리고 누이 메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누이를 진심으로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찰스 램을 묘사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연민은 그의 위대한 작가 친구들도 넘볼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었다 라고 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찰스 램이 곧 인간 그리고 인간다움의 어떤 그 원형으로서 제시되었다고 생각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흔히 분노하고 복수하고 서로 미워하고 비겁하고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독일 분들을 긍정하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어떤 단적인 일화로서 찰스램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인물들의 관계를 보면서 결국엔 매력은 결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결핍의 충족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매력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결핍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을 그것이 충족되는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면 매력적인 인물이 되겠죠. 이 세상에 다양한 결핍들이 있고 외로움, 슬픔, 절망, 가난,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형태의 결핍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력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면 혹은 어떠한 인간다움의 제스처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속한 곳에 바로 그곳의 결핍을 읽어낼 수 있고 그 결핍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나 자신에게 매력적인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떠한 결핍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결핍을 스스로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 일로이의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